네, 안녕하세요. 행정절차론을 맡게 된 이현우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많이 오셨는데요. 원래 여기가 이제 저 행정절차론 수업하던 곳인데, 이렇게 또 꽉 차 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 나는데, 일단, 오늘 처음은 강의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사 소개 먼저 할게요. 네, 제가 학원에서 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짤막하게 제 소개 먼저 하면, 일단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법학을 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,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동국대 법학과를 재학을 했고,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이제 뭐 사법고시 준비도 많이 했고, 그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또 접고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평가사 합격을 하고, 그러고 나서도 이제 또 뭐 과외도 하고,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에 또 행정법 유명한 교수님 있으신데 그분 이제 조교로도 좀 일도 해보고,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행정사 한번 강의도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고요. 뭐 보시면 혹시 책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고, 뭐 책 뭐 보실 수 있는데, 보시면 이제 뭐 감정평가사도 있고, 뭐 공인중개사도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수업 준비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저희 중간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 CCPG 자격증도 또 취득하고,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지식을 전달할 정도의 어떤 전문성은 갖춘 사람이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뭐 제 소개는 뭐 너무 계속 수업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말을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, 네,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나이도 그렇게 뭐 엄청 적지만은 않아서 네, 그냥 편안하게 뭐 형 동생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같이 수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행정절차법은 이제 저희가 아까 민법 교수님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, 행정절차법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아까 묘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, 민법은 꽉 채워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이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. 그래서 사실은 행정절차로는 여기까지 쓰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얼핏 들렸는데, 사실 저는 준비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사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시험지인데 이게 원래 페이지 수는 20페이지짜리예요.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면서 16페이지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원래 이거는 80점 분량으로 축소된 답안지예요.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쓰는 게 목표예요. 그리고 여기까지 쓰면서 연습을 해야 여기까지 쓰더라고요.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여기까지밖에 못 쓴다는 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좀 꼼꼼하게 좀 보려는 거고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는 민법 꽈락률이 제일 높았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돌고 도는 거예요. 과목은 어느 한 과목만 꽈락률이 계속 높진 않아요. 올해가 민법이면 내년은 행정절차법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행정절차론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쓰셔야 합격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서술형 시험이지만 그거 이전에 상대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나보다 한 줄 더 썼어. 그럼 그 사람이 붙는 거거든요. 그럼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덜 보자. 이거는 뭐 조금 덜 외워도 되겠지.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보고 그럼 나는 한 글자만 더 외우면 되겠네? 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이 붙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양은 좀 줄이지는 않을 거고요. 대신에 좀 쉽게 여러분들의 좀 강의 그 자체가 쉽고 암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좀 강의를 설계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수업 특징 같은 경우에는 좀 사례가 많을 거고, 그리고 또 두 문자도 사실은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두 문자 같은 경우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, 사실 저도 사법고시 준비를 할 때는 두 문자? 이거 약간 좀 반칙하는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문자 공부도 좀 잘 안 했고, 두 문자 자체를 외운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,
이게 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보니 그 두 문자들이 되게 소중했고 그 두 문자들을 챙긴다는 게 사실은 목차를 외우는 거를 두 문자를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목차를 외우는 게 이제 되는 거라서 그거 자체로서도 또 법학으로도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 보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해시켜드리고 그 자리에서 외울 수 있게 어떻게 목차를 잡고 어떻게 키워드를 따서 외워야 된다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네. 그리고 뭐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좀 공부를 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저희 과목 자체는 총 9가지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네, 행정절차법이고요. 이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한 40%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에 보시면 뭐 유인물에 좀 뽑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. 그 보시면 이렇게 네, 이렇게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좀 숫자가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한 41% 정도가 나오는 시험입니다. 저희 시험에서.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. 요 부분은 우리가 암기도 당연히 돼야 되지만 판례 연구도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판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례 강의 할 때 이때 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잡을 부분이고요. 저희가 이제 사례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례 문제는 보통은 다 판례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결론이 맞아야 돼요. 보통 가끔 수험계에 이런 말들이 있죠. 그 결론이 달라도 가는 길이 정직하고 옳으면 논리적이면 되지 않겠니? 라고 말을 하지만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맞춰야 돼요. 그래서 다른 타 자격 시험을 보시면 그 판례 결론을 맞추지 않고 합격하는 시험들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얼마나 탄탄하냐 이거를 보는 거고 반대로 판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은 이 판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과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맞춰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이런 판례 부분까지 공부를 하면서 결론까지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것들을 암기하고 어떤 것들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논리로 차용을 해서 이 판례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저랑 안 하시더라도 어디 가시더라도 이제 판례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 행정절차법 말고 여기에서 살짝 파생돼서 우리가 이제 뭐 국민제한 규정 요거는 좀 사실 좀 가볍게 넘어가시고요. 이 정보 관련된 게 또 두 개가 나오죠. 하나는 정보를 공개를 청구하는 거고 하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. 여기가 한 15% 정도가 나오고요. 여기가 한 10%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여기는 논점이 한 30논점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. 여기는 논점이 한 12개 정도로 논점을 정리해놨습니다. 그럼 가성비는 이쪽이 더 좋아요.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험적으로 적합하고요. 그리고 이게 교대로 나오면서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올 뿐인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개정된 과목 그 부분들도 다 챙기면서 이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는 정말 이번에 미시행되는 부분들도 있어요. 미시행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협회 쪽에서 들리는 말로는 내년 4월쯤에 시행될 것이다. 아직 그 기반이 닦여 있지 않아서 시행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어서 아마 4월 이후에 만약에 그 미시행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3개월 안에 이제 뭐 6개월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공부해서 쓰셔야 되니까 미시행되는 부분들까지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. 여기도 한 10% 정도가 나오고 제가 찝어드린 논점으로는 한 11논점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두 개는
행위규제기본법이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데 여기도 저희가 한 11논점, 13논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놨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말고도 주민등록법이랑 가등법 이렇게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총 9개인데 제가 골라놓은 논점은 한 140개 논점 정도 됩니다. 근데 좀 많다 생각이 드시겠죠. 근데 사실은 원래 행정법 논점 자체가 많아요.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아시겠지만 행정법이라고 하면 행정법은 원래는 단일법전이 없는 법이에요. 근데 이번에 뭐 행정기본법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행정법은 행정과 관련된 모든 법의 부속 법령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논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논점별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조문을 많이 볼수록 법학은 유리하고 좋아요. 그래서 사실은 제 책은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갖고 온 것도 있긴 한데, 보시면 요게 제 사실 책이거든요. 그래서 보면 이제 한쪽은 조문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그 조문을 이제 논점화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조문 펴놓고 그 다음에 이 조문이 어떻게 내가 논점화할 수 있는지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체킹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행정절차법은 사례가 제일 중요하고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.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은 조문이 되게 중요하고 그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조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찾아가면 된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 수업에 있어서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좀 이해가 쉬울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교수님들은 다 자기 머릿속에 어떠한 사례가 있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,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내가 알아듣는 게 너무 갭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저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서 이제 공부하고 수업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이제 좀 사례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.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놓고 있어서 어떤 흐름을 잡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흐름이나 목차나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부분도 이제 보시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보면 되게 그냥 단기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뭐 많아요. 뭐 어떤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.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쉽게 뭐 두 문자를 따서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3회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한 번 할 때. 그래서 오시면 그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면 이 앞에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진도 나간 거를 한 번 더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3회독이 되죠. 그래서 한 번 볼 때 3회독을 해서 이제 외운 건 140 논점인데 정말 하루 만에 뭐 아니면 3시간 만에 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단축하는, 단권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사실은 이건 제 수업 방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권화하는 거는 여러분들 되게 필요한 거고요. 논점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100논점을 가지고 가시던 70논점을 가지고 가시던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그 논점을 1시간 안에 볼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140 논점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요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행정절차법 무조건 가져가시고요. 그 다음에 솔직히 행정조사기본법까지 가져가시면 좀 여기까지가 이제 20%예요. 버리더라도 여기를 버려주시고 여기는 꼭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버리면 안 돼요. 그렇지만 만약 버린다면 여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고요. 그 다음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